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원진 레이온 노동자의 피해 보상금으로 세운 병원. 이곳이 노동자를 위한 병원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구리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서울병원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의 상징이던 YH 무역이라는 가발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병원이자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공익병원. 네, 안녕하세요. 좀 어떠셔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수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노성길 씨도 직업병 환자입니다. 기침가래 심하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피 검사랑 엑스레이랑 다 찍은 거거든요. 네. 다행히 보니까 뭐 이렇게 염증, 폐에 더 이렇게 뭐 폐렴 생기거나 염증 생기거나 이래 보이진 않고요. 네,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해보세요. 폐가 점점 굳어져 하던 일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냥 앉았을 적에는 별로 모르는데요. 조금 움직이면 숨차서 걸어다니기가 한 50m도 걷기가 좀 힘들어요. 바로 진폐증 때문입니다. 하얀색 부분들이 다 이제 분진이 들어가서 폐가 섬유화된 게 뭉쳐서 실제로 폐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 상태이십니다.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석재 가공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된 업종 계시는 분들, 건축 현장에 계시면서 이제 분진을 계속 흡입하시는 분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고가 되진 않았지만 면폐증이라고 해서 섬유 분진으로 그 섬유 분진이 또 침착돼서 폐에 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예전에 섬유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노성길 씨는 돌을 깎는 석공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17살 때부터 시작한 일. 그동안 들이마신 돌가루 때문에 1998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산업재해 신청은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치료해주는 돈은 이 석재로는 안 내는데요. 그래가지고서 나 못 받고 2년마다 한 번씩 서류를 냈어요. 그래갖고 저희 여의도 3번 가고 4번째는 이제 정 안 돼서 병원이 가니까 집회니까 자기네가 서류 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침패 받은 거예요. 침패 받았어도 처음에 뭐 11급 받을 적에는 돈 한 60만 원 받아갖고 식사를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한 거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는 9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일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도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는 마음껏 아플 수도 없습니다. 결국 숨이 가빠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까지 병을 키웠습니다. 여전히 노동자 건강에 있어서는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게 사업장과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알아서 챙기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건강검진도 잘 받고 기록도 잘 보관되어 있어서 산재도 잘 받는데,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한 노동자들은 건강검진도 못 받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병이 생겼을 때 보상도 못 받는 게 아직은 불평등이 존재해서요. 뭐 가급적 바람은 그런 문제만큼은 좀 불평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병원이 세워지고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성장 환자분 오셨거든요.
가까운 병원을 두고 여의도에서 이곳까지 30km를 달려온 응급 환자. 장거리 발령에 항의하며 단신 농성을 이어오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이 돌아가며 농성장을 방문해 수시로 건강을 살폈지만 단식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아파요. 여기가 더 아프신가요? 뭐 입원하시면 단식은 중단하시는 걸로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하는 건 무리여서요. 병실로 올라가서 좀. 이럴 때면 지켜보는 의사도 누워있는 환자도 애가 탑니다. 단순히 단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거의 노상에 계시는 거거든요. 아주 대로변에 뭐 그냥 진동과 소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냥 노상에 뭐 그냥 뭐 그 손난로 핫팩 이런 거에 의존해가지고 그 노상에 계시는 거라서 더 면역력이 떨어지고 더 이제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좀 위험해지실 수 있죠. 이거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뭐 아무리 제가 가서 들어주고 뭐 이렇게 그 순간을 진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좀 예, 제 스스로도 되게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치료해준다고 이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버틸까가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맏형인데 책임감 있이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먼저 내려온 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노동자의 눈물은 오늘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인권과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대리 부르셨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운전기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2020년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유난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그 9시 이후 한 30분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에 점차 줄어들더니 10시 이후에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올지 모르는 전화를 붙잡고 기약 없는 손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하철역 같은 데 있다가 지하철역도 끊기면은 셔터를 내리거든요. 보통 밖에 있을 때 겨울에 ATM기 많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대리기사 출입 금지라고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울리지 않는 전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받는 보조금이 아니었다면 생계마저 막막했을 겁니다. 밤에 일하신다면서요? 주로 밤에 일하세요? 네, 지금 현재는 밤에 일을 하면서 밤낮이 바뀐 탓인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말까지 어눌해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뭐 피곤하면 더 심해지고 그러시잖아요. 예. 네.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도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이랑 카페 검색해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라 치료비를 감당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네, 해드리고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병원에 조합이나 노동조합, 협동조합 때문에 그 대리 운전 도와준다라고 플랫폼 노동자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리운전 노조와 업무 협약을 맺은 병원이 치료비의 절반을 부담해준 덕분에 나을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됐습니다. 그 일반적인 환자들이 와도 돈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러면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치료하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어떻게든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 환자들을 좀 치료하시면 참 보람이 되시겠어요. 그럼요. 저희도 다 여기다가 후원금 내고 우리 병원에다가 후원금 내서 내가 낸 돈이 또 환자들한테 돌아가고 그런 거 다 하고 있어요. 민간 병원인데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소외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각계각층과 업무 협약을 맺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